2여기 8%면 1600이네요? 아니, 너무 많이 잡았다. 4% 정도 잡아야 돼. 딱 맞는데. 자, 1600만 원. 아이, 바보같이. 그럼 이제 1100만 원이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뭐 숫자는 좀 이상하지만 취지는 이해되시죠? 예? 네? 가급적 태클은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100만 원이죠. 그러면 이 세입자가 이런 조건 세 가지가 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예죠, 예. 그죠? 예. 이 유사한 게 예전에 테스트에서 나왔었다고요. 배경 테스트에. 이 문제가 시사하는 시사하는 건 뭘까요? 빚내서 집 사야 한국에서는 돈 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월세, 예. 좋지 않습니다. 자. 대충 기회비용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요? 문제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출제가 100%이기 때문에 제가 첫 주제임에도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하나만 딱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왜 안 나오지? 이 기출문제집에 있군요. 죄송합니다. 이 기출문제집에 있는 걸 제가 좀 착각했던 것 같아요. 기출문제집 보고 그 문제 드리는 거에 제가 좀 싫어가지고 좀 할게요. 예. 기회비용 관련된 문제는 내일 있죠, 내일. 내일이 안 되겠구나.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을 할 때 좀 관련된 문제 제가 몇 개를 발췌해 갖고 올 테니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100%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이제 경제 행위, 경제 주체, 이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기초적인 건데요. 이건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제 주체는 나와 있는 대로 뭐 가계, 기업, 정부, 외국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지금 다루시는 내용은 이 내용 자체가 출제가 된다기보다는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해를 돕는 그 수준이에요. 자, 뭐 다 아시겠지만 가계는 우리가 소비의 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소비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무조건 소비만 한다 이 소리가 아니고 주로 하는 활동이 소비다 이거죠. 그다음에 기업은 생산의 주체, 그죠? 네. 그다음에 정부는요. 정부 뭐의 주체인지 아세요? 이거를 정부를 재정의 주체라고 합니다. 재정. 근래 많이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죠. 재정의 주체라고 합니다. 재정은 뭐냐면 세입 세출과 관련된 정부의 모든 활동입니다. 세입, 세출과 관련된 정부의 모든 활동을 재정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걷는 것, 그다음에 거친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 이걸 어디다 쓸 것인가, 어디다가 나눌 것인가, 이게 이제 재정이죠. 정부는 재정의 주체라고 하고, 그다음에 외국은 이제 교역 상대국이죠. 이게 무역의 주체가 될 겁니다. 쓰지 않겠습니다. 자, 각각의 그러면 이제 뭐뭐의 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행위 자체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비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네. 효용 극대화, 편익 극대화, 만족감의 극대화 이거죠. 기업이 생산의 주체죠. 생산 왜 하는 거예요? 네, 돈 벌려고. 이윤 극대화죠. 정부의 재정 활동, 요거의 목적은 뭘까요? 이게 사회적 후생 극대화입니다.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실래요? 후생이란 말 많이 나올 거예요.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세련되게 말을 해서 사회적 후생 극대화고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대다수 국민들의 어떤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려고 하는 행위.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공복리 증진이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거. 예, 그거고요. 이게 주체가 있으면 이제 객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경제활동에 객체가 있겠죠. 이게 객체가 지금 우리 안 나와 있어요. 객체가 안 나와 있는데 이 객체는 이제 우리 이제 생산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생산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재화와 서비스, 뭐 용역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요. 네. 자,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생산 요소하고 이 생산물이 이게 왜 경제활동의 객체일까요? 이게요. 이게 둘 다가 뭡니까?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자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자원입니다. 자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무한하다면 이 주체들이 희소성을 따져가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게 무한하다면 그런데 얘네들이 한정되어 있고 유한하기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얼마 안 남은 거 이거 어디다 쓸까? 어떻게 배분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화 서비스는 뭐 다 아시죠? 이게 뭐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유형의 물자가 될 거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무형의 행위죠. 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매경 테스트를 800점 이상 받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의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재화인 분필이 존재하는 거고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서비스가 존재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이건 쉬워요. 문제가 이겁니다. 이거. 생산 요소. 이 생산 요소는요. 크게 우리 경제학에서 다루는 3대 생산 요소가 있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하나를 더 추가시키기도 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3대 생산 요소라고 하면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자연자원, 노동, 자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럼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게 본원적 생산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본원적 생산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파생적 생산 요소 두 개로 쪼개집니다. 이 본원적 생산 요소는 이게 자연자원 그 다음에 노동입니다. 이 자연자원의 대명사가요 뭐냐면요 토지예요. 토지. 근데 이 토지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이 땅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땅 속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 있죠. 이게 또 자연자원이지 않습니까? 토지예요. 토지. 이게. 그 다음에 수목들 있죠. 나무 같은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경제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잖아요. 땔감이 될 수 있고 뭐 종이의 재료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뭡니까? 자연자원인데 토지예요. 이게. 그럼 뭐까지 우리가 자연자원 토지로 분류하느냐? 우리 보통 수력발전, 풍력발전, 조력발전 이런 얘기를 하죠. 예, 이것도 자연자원이고 토지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럼요. 바다도요. 자연자원이잖아요. 예, 토지죠. 그러니까 토지는 구체적으로 뭔가를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